앞전에서는 김정은이가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바로 급변 사태에 대비해야 될 때다라는 그 미국 방송이라든가 미국 의회 그리고 미국 의원의 그 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주제로 미국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아주 심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그 제재의 고삐를 전혀 늦추지 않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 제재도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하고, 그리고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바로 최근 지난주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그 특이 동향으로서 미국의 군사력이 보통 때 이상으로 훨씬 더 대규모로 한반도 부근에 직결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지금 북한이 정말로 그 어려운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북한이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은 북한이 무역 국가 중에서 1위 상대국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2위를 러시아라고 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그리고 중국에 물론 수출 수입을 하죠. 그래서 그 무역액이 러시아가 2등, 중국이 1등인데 금년도 2월이라는 거는 북한이 봉쇄를 한 바로 다음 달입니다. 1월 하순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도 자기 국경을 가장 빨리 가장 철저하게 봉쇄한 나라가 북한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봉쇄 첫 달 러시아하고 북한 사이에 무역이 줄어드는 것이 어느 정도로 줄었냐면은,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수출한 한 달 동안, 2월달 한 달 동안이 $8,000랍니다. $8,000면은 얼마예요 저거? 1,000만 원도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큰 무역 국가한테 북한이 수출한 게 한 달에 1,000만 원도 안 된다? 이건 거의 없다는 소리죠. 그래가지고 그 밑에 이제 이게 오늘 5월 13일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나온 뉴스인데, 거기 그 그림표도 하나 같이 있습니다. 작년 1월 달의 경우에 북한이 19만 6천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달에도 14만 달러.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줄어든 것이죠. 그런데 2월 달에는 그것의 94%가 줄어들어서 8,000달러밖에 수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들어온 달러가 8,000불밖에 안 된다. 이거 이제는 거의 망가졌다는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러시아로부터 수입도 38%가 감소해서 281만 달러밖에 사오지 않았다. 이거는 우리나라 그 조그만 회사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작은 회사도 이 정도보다 더 많이 수출하고 더 많이 수입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경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조지타운 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소개했던 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북한이 언제까지 이 봉쇄를 계속할 수 있을 거냐, 북한이 살 수 있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북한이 무역이 이미 최악에 이르렀는데, 남은 질문은 북한이 언제까지 스스로 경제활동을 억누를지 않는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 나왔었죠. 북한이 봉쇄를 할 때 미국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를 막기 위해서 국제적인 경제 봉쇄를 해가지고 그 봉쇄돼야 될 100 중에서 90%까지 성공하였다. 그래서 나머지 10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나머지 10을 북한이 스스로 차단하는 바람에 북한이 스스로를 봉쇄하게 되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의 대북 전략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온 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일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나오는 중입니다.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은 제일 큰 무역 국가인데 61만 달러를 3월달 한 달 동안 수출했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아주 작은 회사의 한 달 수출 규모도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북한이 지금 경제가 거의 파탄 상황에 갔습니다. 저는 그런 말도 했었죠. 4월 1일부터 북한의 장교들이 식량 배급을 3분의 1만 받는다. 식량 배급을 3분의 1 받는다 그러면 의미가 조금 애매해요. 이거를 이렇게 말하면 될 겁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어. 하루에 3끼 먹죠. 3끼 먹는 사람한테 3분의 1 주니까 그거를 우리말로 그냥 직역을 하면은 이제부터 장교들 하루에 한 끼만 먹을 것. 바로 그것이 북한의 급변 사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다 종합했을 때 김정은이가 살아있냐, 건강하냐, 건재하냐, 없냐, 이거 사실은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국가로서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간
그런 상태인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씨 사진을 보는데 이 사람이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그랬더니 김정은 잘 지낼 거야. 북한은 은둔의 왕국이지.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얘기를 뒤에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상당히 그 애매모호한 이 사람들은 김정은의 행방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 정보가 없이는 세계 패권국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몇천 년짜리 진리 아니겠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것이 전략론의 진리입니다.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데 세계를 지금 거의 수십 년 동안 그 패권을 유지해오는 미국이 주요 적국 중에 하나인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지난 앞편에서 그 미국 하원의원 코넬리 하원의원이 얘기했듯이 깜깜하다는 아닐 거가 맞습니다. 이 국가안보 보좌관은 알 것을 알고 있겠죠. 근데 하여간 잘 지내고 있을 거야. 북한은 은둔의 왕국이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미국이 북한을 계속 목을 조르고 있다는 그 대표적인 예로 그 오토 원비오 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오토 원비오 너무나도 그 유명한 그 사람이 됐는데 오토 원비오의 그 부모님들이 요 가족이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유튜버는 유태인 때문에 지금 북한이 죽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아주 그 끈기 있게 지금 북한을 붕괴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자기 23살밖에 안 된 아들이 북한 갔다가 죽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분해가지고 저 일을 하는 것이겠지만은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북한에 이제 갔다가 와서 일주일 만에 이제 이 뇌사 상태로 와서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법원에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이 11억 달러를 위자료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그 11억 달러를 다 받지는 못했지만은 미국 법원이 5억 113만 달러, 그 우리나라 돈으로 5,864억 원을 북한 정부는 오토 원비오 부모에게 지불하라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법원이 북한 정부에다가 그 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북한이 내겠습니까? 당연히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못 받는 건데, 근데 못 받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가 미국이 북한을 목 조르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최근에 말이죠. 미국은행 세 곳에 북한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했을 때 291억 원이 있다는 사실을 원비오 부모가 찾아냈다라고 그 조선일보에 났습니다. 조선일보 5월 12일자인데, 이거는 그냥 이 겉으로 맞는 말이겠지만은 원비오 부모가 찾아냈겠습니까? 미국 정부가 적극으로 협조해 줬겠죠. 그래가지고 미국은행 세 곳 JP 모건 체이스 뱅크에 1,750만 달러, 뉴욕에 있는 멜론 뱅크에 321만 달러, 그리고 웰스파고는 그 미국 서부에서는 제일 큰 은행입니다. 웰스파고 뱅크에 301만 달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에 압류하면 되죠. 압류해가지고 오토 원비오한테 주면은 아직 그래도 5억 불은 안 되지만은 몇천만 불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가 되는 겁니다. 1,757만, 321만, 301만 그래도 2천만 불이 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300만 불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300만 불이면은 지금 돈으로 한 36억 원쯤 되는 적지 않은 돈인데 오토 원비오 부모가 북한이 그 선박 가지고 지금 은밀하게 교육을 하죠. 석탄 싣고 다니면서 이제 교육하는 배들이는데 미국 정부가 북한의 선박 이름도 우리가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와이즈 어니스트라는 배를 잡아가지고 거기 있는 석탄을 뺏어서 다른 배에다 싣고 그 배를 빈 배를 그 서사모아라는 미국의 섬까지 끌고 간 제가 강의를 한번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거기까지 끌고 가서 이 배를 미국 법원에서 이거를 그냥 아예 고철로 이제 팔아버렸습니다. 팔아서 300만 불을 받았는데 오토 원비오 부모가 그 돈을 주면 안 되겠냐라고 미국 법원에다가 요청을 했고 그것을 미국 법원이 들어줘서 300만 불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 300만 불 가지고 오토 원비오 부모가 이 활동을 벌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무지 북한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런 활동을 벌이는데 이것도 5월 12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보니까 2,379만 달러의 돈이 있다는 사실을 뭐 이름하여 오토 원비오 부모가 찾아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추산하기는 미국 내에 있는 북한의 자산이 7,436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뭐 1억 달러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오토 원비오 부모가 받아야 될 5억 달러에는 터무니없는 것이지만은, 저분들이 5억 달러, 11억 달러가 사실은 뭐 11억 달러 받는다고 아들이 돌아오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미국이 아마 7,436만 달러도 다 뺐을 겁니다. 뺐을 것이 확실하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미국의 프리덤 와치 같은 그런 그 단체가 중국에 대해서 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그 배상 청구 소송이 우리 돈으로 2경이 넘는다고 그랬죠. 중국은 물론 안 줄 것인데, 북한이 미국에 7,436만 달러 자산이 있다면은 중국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중국은 뭐 몇백억 달러도 넘을지 모릅니다. 몇천억 달러도 넘을지 몰라요. 이것을 미국이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는 그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 원비오 부모한테 그것을 압류해서 미국이 주는 형식을 취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요거는 뭐 조금 전에 작년 12월 달에 오토 원비오의 그 어머니가 한 말인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북한이 우리 아들을 절대 잊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지금 뭐 이 분노를 이렇게 사귀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하고 같은 맥락에서 작동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인적인 그 분노가 따로 존재하고 뭐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에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오토 원비오 부모가 저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 작전을 계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가 지금 최근에 바로 지난 한 주, 두 주 정도 여기에 많은 심각한 의미가 있구나라고 봐야 될 것이, 미국의 군사력이 그 어느 때보다 이제 한반도 쪽으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제 대만 해협 이런 쪽으로 직결하고 있구나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은 장사꾼이니까 돈만 한다라는 그런 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앞전에서 말한 미국 하원의원 한 사람이, 버지니아주의 하원의원이 트럼프가 중국 정책을 하는 것은 오로지 무역밖에 없다, 국가안보 문제는 따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지금 어느 때보다도 많은 미국의 항공모함과 군함과 폭격기가 바로 중국 앞바다, 곧 한국의 남쪽 바다, 곧 북한의 가장 가까운 바다에 직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인식하는 북한으로부터 오는 위협의 본질이 군사적이죠. 북한은 미국한테 돈으로 위협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핵 가지고 미국을 때릴 수 있다는 거, 그 협박, 그것이 미국이 제일 크게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북한 문제는 미국한테는 밀리터리 시큐리티 매터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밀리터리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시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죠. 북한 문제는 군사 문제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꼬인 거가 뭐냐면은, 북한 문제는 미국의 세계 패권 문제와도 직결된다. 미국이 세계 패권은 중국하고 걸리죠. 중국하고 북한은 그대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하고도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북한하고 중국의 운명이 공동체입니다. 북한하고 중국은 미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문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럼 북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는 중국 문제 해결하는데 아주 끝내주는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미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 그리고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하나 비슷하다,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만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경제 문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미국 군함들 다 오고 미국 뭐 항공모함들 오고 이러는 거 보니까 중국 문제도 이제 점점 군사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경제 갈등이 점점 치열해지면은
이거는 그 다음 단계가 군사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미중 관계는 사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이 강을 건너서 다시 화해로우기가 이제 힘든 상황이 됐는데, 여기에 지금 미국 군사력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경향이 점차 더 분명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국제 문제를 볼 때 그냥 그 하나 이거 머리 운동을 한번 해보면은, 미국이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정말로 이제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미국 항공모함은 어디로 갈까요? 서해 바다로 갈까요? 또는 그게 전략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북한을 정말로 공격하고 싶으면은 미국의 항공모함은 전부 대만 앞바다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만 앞바다에 미국이 군사력이 직결하게 되면은 중국 군사력을 거기에다 집중해야 됩니다. 만주 쪽으로 돌릴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비교적 안심하고 공격을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 두 개가 지금 결려 있는 문제가 되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보면은 또 다시 부연하면 앞에 말한 그 제리 코날리 의원은 논리가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한계가 있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본질적으로 적대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너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잘 못한다고 그러고, 그분은 아마 바이든이 중국에 대해서 더 강경하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도 하나 볼게요. 지도 보시면은 이제 큰 그림이 보이죠. 북한, 중국, 대만, 필리핀, 남진아해, 동진아해, 이스트 차이나시, 사우스 차이나시,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데 이것이 한 줄로 엮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를 미국이 해결하게 되면은 중국 문제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 지도가 그대로 다 보이는데, 지금 대만 앞바다 그리고 남진아해, 여기에 정말 그 미국의 초현대 군사력이 다 직결되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거 하기 전에 북한이 금년 들어서 그래도 1월, 2월은 약간 조용했는데 3월달, 4월달에 5번의 도발을 했습니다. 4월 14일 날 동해바다에서 크루즈 미사일 쐈다고 그랬죠. 3월 29일 날 미상 발사체 동해바다에다 쐈고, 3월 21일, 3월 9일, 3월 2일 계속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가 20일 동안 없다가 나타나서는 한국의 GP에 대해서 쐈습니다. 그 GP 발사 얘기는 조금 이따 잠깐 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몇 가지 뉴스 패턴을 보면은 지금 북한이 그 오리무중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해서 전략적 위협을 끊임없이 가하고 있는 나라인 것처럼 뉴스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5월 8일자 조선일보에 나온 뉴스인데, 거기에 조선일보의 그 인공위성 사진이 나오고 북한 잠수함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SLBM 잠수함 3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이 잠수함이 길이가 76.6m고 폭이 6.7m짜리인데 이 잠수함을 3대를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건물이면 얼마나 큰 건물이겠습니까? 그 건물을, 길이가 194m, 폭이 36m인, 그러니까 지붕에서 사진을 찍은 거죠, 인공위성에서. 야, 북한이 잠수함을 지금 만들고 있어. 그 SLBM이 지금 작년에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쏴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이 그거 짧은 거 하고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2019년 10월 2일 북한이 쏜 미사일이 SLBM이었습니다. SLBM. 날아가는 거리가 2200km라고 그랬습니다. 그 2200km면은 미국에서 북한까지 못 가는데, 그때 미국이 갑자기 이거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북한은 그때 잠수함에서 쏜 것은 아니고 연못 그 물속에다가 놓고 거기서 쐈는데, 그 물을 통과해서 공기로 나온 다음에 엔진이 한 번 더 분산해가지고 날아가는, 여러분들이 그 그림 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서가지고 잠수함 앞에 서 있는, 그때부터 미국이 이제 분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3일 날 트럼프가 정말로 간만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그 미북 관계는 정말 그 깝깝한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5월 8일 날 이 문제가 다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미국이 이 인공위성 사진 다 미국이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나를 또 건드리는 작업을 지금도 쉬지 않고 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동아일보에서 제가 그 캡처한 건데 5월 9일입니다. 조선일보가 5월 8일 날 북한이 잠수함을 3척이나 만들 수 있는, 잠수함은 몇천 킬로 싣고 가서 쏘면은 장거리 중거리가 의미가 없어지죠. 그런데 ICBM도 지금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포착되었다라고 5월 9일 날 동아일보에 기사가 난 겁니다. 물론 미국에서 이제 얘기한 거고 미국 특파원이 이제 그 뉴스를 쓴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하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이 지금 중단 상태죠. 중단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평안남도 평성 사인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여러 기를 새로 제작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2020년 5월 8일 미국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문에 5월 9일 날 나온 것이죠. 평양 부근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서 ICBM을 만들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번에 말이죠. 5월 1일 날 나타난 김정은이가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아픈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 인비료 공장을 가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인비료 공장이 비료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거기서 핵폭탄의 원료를 만드는 곳이랍니다. 핵폭탄 원료도 거기서 만들 수가 있대요. 그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몸이 아파도 거기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무튼 미국에서 이 기사가 또 나온 겁니다. 저희가 1월 초에 방송할 때 2020년에는 북한 문제가 이제 분기점을 완전히 넘는 해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북한이 이제 트럼프를 골탕 먹이는 도발,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가 자랑입니까? 야, 내가 대통령 된 다음에 북한은 핵실험도 안 하고 장거리 미사일도 안 썼어. 그런데 북한이 미국을 마지막으로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거는 장거리 미사일이라든가 핵무기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지난 겨울에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 새로운 전략무기를 선보이겠다고. 근데 그 전략무기가 잠수함일 수도 있고 ICBM일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얘기가 지금 5월 달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걸 만지작거리고 미국은 그것을 만지작거릴 경우에는 이제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제가 그 1월 초에 말한 그런 상황이 지금 혹시 나오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이 미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ICBM 도발을 강행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요 기사예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정책의 기조를 군사 옵션까지 포함된 화형과 분노에서 협상 우선으로 전환한 이후 북한이 ICBM 발사 및 핵실험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최대 성과로 꼽고 있다. 지금 그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북한이 트럼프를 대통령에서 떨기고 싶으면은 ICBM 한 발 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가 북한에서 너 뭘 했냐가 되는 거죠. 북한 대책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친하다고 저렇게 러브어페어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러는 게 뭐냐가 되는데 트럼프는 트럼프 나름대로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북한이 이 ICBM을 만지작거리고 그리고 잠수함을 만지작거릴 때 미국은 미국의 폭격기라든가 항공모함이라든가 군함들을 일로 보냄으로써 지금 워닝하는 그것이 최근에 나타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북한이 작년 말에 말한 그 전략무기 지금 말한 그 두 가지입니다. SLBM 지금 만드는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사진 보셨죠? 그 잠수함에는 SLBM이라는 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이라는 뜻입니다. 서브마린 런치드 볼리스틱 미사일 해가지고 그거를 3개씩 싣는다는데 저거를 3대 만든다니 그럼 9발 한 발은 하와이 옆에다 갖다 놓고 잠수함을 몰래 하나는 시애틀 앞에다 갖다 놓고 하나는 LA 앞에다 갖다 놓으면 미국 도시 대도시 9개가 초토화가 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그런 상황은 결코 허락하지 못한다가 뭐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 흰옷 입은 그저 미국 해군 제독입니다. 해군 대장인데 2019년 8월 달에 이 사람이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됐습니다. 애드미럴 마이크 길데이라는 미국 참모총장인데 요 바로 며칠 전에
We are a force to be reckoned with. 이거는 뭐 그냥 뭐 우리말로 번역한다면은 우리는 너네들이 감히 무시하면 안 되는 막강한 군사력이야.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마. 다 죽을 수 있어라는 그런 그 경고문입니다. 지금 북한하고 중국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군사력은 미국의 해군입니다. 물론 이제 공군도지만은 미국의 해군이 가장 최전선에서 중국과 북한을 맞이하고 있는데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우리의 군사력을 가벼이 보지 말라라는 식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제가 그 드문드문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그림이죠. USNI, 미국의 그 네이벌 인스티튜트, 미국 해군 연구소에서 그 항공모함이 지금 어디가 있다가 다 나오는 그건데 5월 11일자입니다. 5월 11일자인데 태평양에만 5척의 항공모함이 떠 있는 참 좀 놀라운 상황입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다 해서 11척이죠. 근데 11척인데 그것이 절반이 바깥에 나와 있는 경우는 아주 희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몇 개월 동안 밖에 나와 있으면은 가서 몇 달을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도 다시 정비를 하고 그리고 거기 6천 명이 타는데 6천 명이 타니까 그 모든 물자를 다 또 이제 뭐 정비도 해야 되고 바꾸고 그래서 바다에 떠 있는 거. 그러니까 바다에 떠 있다는 건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항공모함은 이제 전체의 반도 안 되죠. 그런데 지금 태평양상에 5척의 항공모함이 작전 가능한 상태다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미츠호가 지금 LA 거기 삼함대입니다. 니미츠호가 이제 68번 함이죠. 그러니까 CVN 해갖고 Carrier Vehicle Nuclear라는 뜻입니다. 핵 항공모함. 그래서 68호가 니미츠호. 그리고 링컨이 바로 옆에 아브라함 링컨함이 다시 그 삼함대. 그러니까 삼함대는 그 LA 바로 부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호. 이거는 76번 함입니다. 얘는 지금 바로 일본 앞바다에 떠 있고. 그리고 루스벨트함. 요번에 이제 저 배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죽은 병사도 있고 거의 한 1,000명 정도 그 감염이 돼가지고 아주 그 난리가 났던 배인데 지금 드디어 이제 다시 이 작전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함선 부근에 71번 함이 있고 그리고 아이젠하워라는 그 69번 함이 이란 남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면은 인도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사이에 약간 아시아 쪽으로 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이젠하워 함이 있고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그리고 루스벨트, 레이건, 링컨, 니미츠 5척의 함정이 아시아 바다에 지금 있다라는 그 얘기죠. 언제든지 서태평양으로 달려올 수 있는. 그리고 대서양에는 이게 제럴드 포드하고 트루먼 항공모함 2척이 지금 7척이 작전 가능한 상태가 돼 있는데 항공모함을 새로 만들기는 아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오바마 때보다 그 항공모함의 운용성을 확 높였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군대에 있을 때 그랬죠. 매일같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열심히 그러니까 군사력이 항상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 그러는데 그 태세를 잘해가지고 지금 이제 상당히 전투력이 올라간 이런 상태인데 그 태평양에만 5척이 지금 와 있다. 그리고 엊그제 그 미국 이제 이런 뉴스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요새는 뭐 인터넷 시대가 됐기 때문에 미국 태평양 함대사령부 지금 이제 인도 태평양 함대사령부로 바뀌었죠. 인도 태평양 함대사령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뉴스를 치면은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디 무슨 정보가 특별히 좋은 곳이 아니라 그런 그 뭐 미국의 송조지라든가 미국의 이제 군사 잡지들 해군 잡지 뭐 그것이 전부 다 인터넷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보고서 거기서 이제 특이한 사항을 이제 그 엮는 것인데 아이젠하워 스트라이크 그룹이 그 영어로 그냥 읽겠습니다. 아이젠하워 스트라이크 그룹 joins in interoperability exercise with French Navy.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부근에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최근에 프랑스 해군하고 인터오퍼러빌리티는 뭡니까? 나라가 다르지만은 서로 작전을 잘할 수 있느냐를 측정하기 위해서 함께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해군도 여기 와 있다는 소리예요. 당연히 영국 해군도 이 부근 어디 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프랑스, 영국 전부 중국에 대해서 무지하게 화가 났는데 바로 지금 전 세계 군사력이 아시아 쪽으로 오고 중국과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프랑스군하고 훈련한 것이 4월 25일, 4월 26일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 현재는 상당히 인도 쪽으로 그 아이젠하워 군함이 가까이 와 있는 이런 상태가 돼 있죠. 그리고 지난 4월 30일 날 지금 뭐 우리가 그 대만 해협을 미국 군함들이 쉬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랬죠. 한 주일 동안에 두 척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Navy warships conduct back-to-back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in South China Sea. 그러니까 남진해에서 미국 해군 군함들이 뭐 conduct back-to-back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그러니까 미국의 해군 함정이 연속적으로 훈련을 하였다 뭐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 했었죠. 타이완 해협을 온갖 배가 다 다닌다고. 온갖 배가. 온갖 배가 다 다니고 그리고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하는데도 온갖 종류의 배들이 다 중국이 이거 내 바다야 이 내 섬이고 그 인공섬은 우리가 영해를 못 가진다고 했는데 중국이 인공섬에다가 영해를 선포하고 영해라는 게 12해입니다. 1852m 곱하기 12 그러면 대충 한 22km쯤 됩니다. 거기를 못 다니게 하는데 그거는 국제법으로 불법이라도 이 세상 어느 나라가 중국에 오지 말라는데 가겠습니까? 미국 빼놓고. 그 미국 배들은 다니면서 야 이거 너네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거 공해야 그래서 나는 다니는 거야. 그 훈련을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FONOP라고 쓰는데 거기에 별의별 군함을 이제 다 집어넣는데 최근에 더 가이디드 미사일 크루저 USS 벙커힐이라는 그 유도 미사일 순양함. 그래서 이거는 CG라고 부릅니다. CG. 그러니까 크루저 G는 이제 가이디드 미사일 뭐 이런 거에서 CG라고 부르는데 그거보다 잠깐 작은 거를 DDG라고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 유도 미사일 순양함은 거의 길이가 170m가 넘고 톤수도 10,000톤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9,800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큰 군함이 항해를 했고 지금 여러분이 보는 사진은 그 백투백 훈련을 했는데 벙커힐이 지나가기 바로 앞에 훈련한 배인데 얘 이름은 이제 USS 베리라는 군함도 여러분이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얘는 가이디드 미사일 디스트로이어 그래서 유도 미사일 구축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길이가 154m 톤수가 6,900톤에 이르는 이것도 뭐 보통 막강한 군함이 아니죠. 얘가 먼저 지나가고 바로 뒤이어서 한 주에 두 번이나 그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오퍼레이션을 이제 행했는데 지금 그 바로 유도 순양함입니다. 타이콘데로카 클래스라고 그래가지고 길이 173m 9,800톤짜리 보통 이제 해군들은 그러죠. 어느 배가 제일 좋냐? 더 큰 놈이 더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무시무시한 이런 군함들이 지금 대만 앞바다 남진해해 동진해해를 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하고 직접 북한하고 직접 관련되는 얘기다 보시면 됩니다. 4월 21일 날 뭐 한창 김정은 어디 갔나라고 이제 그럴 때 그 구암섬에 있는 미국의 B-50이 5대가 본토로 날아가 버렸다. 그래서 이제 핵 억지력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설왕설래했습니다. 그리고 B-52는 이제 미국 본토로 간 다음에 그냥 그 본토에서 머무른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이 야 그러면 미국의 대북 전쟁 억지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바로 5월 1일 날인가 이제 다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B-52 5대가 4월 하순에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5월 5일 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보니까 B-1 폭격기 4대가 괌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B-52 5대가 돌아가고 그리고 괌으로 B-1B라는 이제 제가 등치는 B-52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대가 B-52 4대 정도로 칩니다. 그 폭탄 실을 수 있는 양이. 그래가지고 저거 4대면은 B-52 16대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가지고 바로 괌섬에 기왕보다 몇 배나 더 강한 폭격 부대가 온거가 돼 있다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4대가 미국에서 날라오면서 3대는 괌으로 그냥 갔는데 한 대는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 자위대 공군하고 함께 훈련을 했습니다. 바로 어느 나라 폭격 연습을 하겠죠. 폭격기니까. 어디 폭격 연습을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저는 아마도 북한을 폭격하는 연습을 한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4월 23일, 4월 30일, 5월 1일, 5월 6일 영거푸 B1이 이 동네를 날면서
훈련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재밌는 사진인데 이거는 2차 대전 때 찍은 사진입니다. 하늘에 비행기가 떠 있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까맣게 떠 있죠. 새까맣게 떠 있습니다. 새까맣게 떠 있는데 여러분, 이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한번 쉬어보시면은 한 몇백 대는 될 것 같아요. 지금 비행기로 B1 몇 대쯤 될 것 같습니까? B1 한 대보다도 못한 겁니다. 저걸 다 쳐봤자. 이 정도로 오늘날 그 군사력은 무시무시해졌죠. 한번 그림들 보겠는데 B-52 앞에 무장한 폭탄들을 이렇게 다 일렬로 세워놓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죠? 뭐 대단한데 B-52는 나온 지가 거의 60년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지금 B-52는 아직도 몇십 년 더 쓰는 비행기로 돼 있는데 그래서 조종사가 저 비행기보다 나이가 어리대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할 때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은 이 비행기가 만들어졌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렇게 그 오랫동안 그 뭐 미국의 그 전략 폭격기 노릇을 하는 B-52라는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 그 옆에 있는 사진이 B-1이라는 폭격기인데 B-1은 재래식 폭탄을 실을 수 있는 무게가 B-52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냥 보통 그 멍텅구리 폭탄이 아니라 멍텅구리 폭탄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떨어지면은 그냥 지 맛대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바람 불면 옆으로 가는 거예요. 위에서 이제 그래도 대강 목표를 맞춰서 떨기는데 바람이 불면 막 빗나가고 그러는 겁니다. 요새는 그런 폭탄 별로 안 쓰고 전부 다 JDAM이라는 거 씁니다. JDAM. 그냥 JDAM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말이죠. 이 폭탄에다가 컴퓨터 칩을 붙입니다. 한 $10,000밖에 안 한대요. 이 옛날 폭탄에다가 칩만 하나 붙이면 얘가 눈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표적에 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해야 한 3m? 3m에서 뭐 8m 정도 오차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3m, 8m, 3m 옆에 떨어지면 그게 명중이지 뭐겠습니까? 8m 옆에. 그런데 그 JDAM을 B1, 그 죽음의 백조라고 얘기하는 비행기입니다. B1이 JDAM을 2280발을 싣는답니다. 그런데 B-52는 336발을 실어요. 그러니까 거의 7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뭐 6분의 1, 7분의 1. 그러니까 JDAM만 따지면은 B1이 B-52의 7배 되는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B2라는 비행기, B2는 이상하게 생긴 비행기죠. 가오리처럼 생겼는데 B2는 JDAM 탑재량이 320, 그러니까 B-52랑 비슷합니다. 근데 B2는 뭐가 좋으냐? 얘는 저 레이더가 보질 못하기 때문에 아무 데나 들어가서 폭격하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도 느려요. 레이더가 못 보니까 적기가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는 음속도 못 냅니다. 그냥 뭐 여객기 속도입니다. 그런데 B1, 지금 구암섬에 4대가 와 있다는 B1이라는 폭격기는 얘는 그냥 초음속을 낼 수 있고 재래식 무기를 B-52에 4배를 더 실을 수 있고 그리고 JDAM, 그러니까 정밀 유도 폭탄이죠. 전밀 직격탄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직격탄, 그거를 B-52에 무려 거의 7배 가까이 실을 수 있는 이것이 지금 구암에 와 있다. 물론 미국 사람들은 언제까지 있는지를 말 안 합니다. 아무 때나 또 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말하는 모자이크 전쟁이라는 개념 있죠. 여기다 다 놔두고 필요할 때 갖다 쓴다 이겁니다. 그 모자이크 전쟁 개념 그런 그 방식으로 이 전략을 바꾼 건데 이 비행기가 지금 구암섬에 와 있고 정말 초음속 전투기가 어느 날 맘 잡고 북한까지 오는데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북한 올 때마다 우리나라 신문에는 죽음의 백조가 왔다 하고 뭐 신문에 크게 나는데 그런 일이 지금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뭐 군사 일반 상식을 한번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그 삼각형으로 된 그 이상하게 생긴 비행기가 F-117이라는 이게 그 스텔스기의 효시입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는 지금 미국에서 전부 다 은퇴시켜서 없습니다. 없어요. 한 대도. 그런데 걸프 전쟁 때 저 비행기가 가장 영웅이었습니다. 걸프 전쟁은 1990년, 1991년 그 사이에 있었던 전쟁인데 걸프 전쟁의 최대의 영웅인데 요 비행기 한 대는 월남 전쟁 당시 그 F-4 팬텀 전투기 176대의 출격과 같았으며 그러니까 그 성능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B-17이라는 2차 대전 때 미국의 가장 주력 전투기입니다. 저거 다음에 B-29가 나오고 그리고 B-29를 또 이어받은 것이 B-52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 B1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B2 2차 대전 때 B-17 1500대하고 F-117 한 대하고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거보다 훨씬 더 좀 삐와는 2차 대전 때 전투기 몇천 대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그 보신 요 그림, 하늘을 새까맣게 덮은 이 전투기 폭격기 몇백 대보다 삐완 한 대가 더 강하다. 그래서 요새 폭격은 한 대가 갑니다. 여러 대 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바로 이런 지금 그 긴장 상황이 한반도 부근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 무기 얘기 여러분들이 뭐 그냥 그림만 몇 개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그 B1 폭격기에는 아주 특이하게 생긴, 그러니까 이거는 크루즈 미사일입니다. 크루즈 미사일인데 배를 가서 맞히는 겁니다. 배. 또 지상을 맞히는 건데 지금 미국 군함들이 한반도 주변에 왔는데 이 비행기들이 어떤 폭탄을 들고 있느냐, 어떤 미사일을 날고 있느냐를 보면은 이 비행기가 잠정적으로 시도하는 임무가 뭐냐를 알고 있는데 그것이 대북한 작전이라고 이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그 미국의 각종 폭격기라든가 항공모함에도 이제 비행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비행기가 어떤 폭탄을 싣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국을 겨냥하는 것인지 북한을 겨냥하는지가 나오는데 그 북한 쪽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우리는 군사력이 목적은 뭡니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죠. 전쟁을 방지하는 겁니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고 이번에 미국 군사력이 이 아시아 특히 이제 한반도 부근에 와 있는 것은 북한이 핵실험이라든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이라든가 또는 SLBM 발사하는 것을 못하기 위해서 와 있다. 나는 북한이 그런 상황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도발을 잘못했다가 정말 그 초토화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약간 그 지금 한반도 상황이 우리가 그냥 뭐 평화가 왔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평화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험한 상태가 오는데 우리가 그 유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을 우리가 통일하는 평화 통일하는 자유민주 국가로 통일하는 이런 기회를 만들도록 전략도 짜고 공부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 또 다음 주 진행 상황, 국제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